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이번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TGIF, Thank God It's Friday.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라 그러죠. 이어지는 휴일이라 해서 이을 연자에다 쉴 휴자 써가지고 연휴라는 거, 연휴. 연휴는 영어로 이제 consecutive라는 것은 이어진다, 계속 연달아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consecutive holiday라고 그러죠. holiday. 자, 그래서 연휴를 영어는 이제 consecutive holiday라고 그러고 연휴. 자, 그래서 내일이 우리가 이제 설날입니다. 그래서 자, 설 연휴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자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입춘이 왔죠. 입춘 양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근데 지금 그 24절기는요, 그 음력으로 하지 않고 양력으로 합니다. 양력으로 우리가 24절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입춘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이 이제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이제 2월 19일이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해서 비우자에다 물수자, 비가 이제 봄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수가 이제 2월 19일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2월 4일이나 2월 5일날 우리가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자, 입춘이라는 뜻은요, 설립자죠. 이게 서 있다는 거, 들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봄춘자, 봄이 들어선다 해서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있다, 서 있는다 그런 뜻이죠. 뭐 독립할 때, 그다음에 뭐 뜻을 세운다 하면 입지 하면 뜻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여기서 이제 들어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입춘하면 들립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들립자가 아니에요. 봄에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들립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들립자가 아니고 설립자입니다. 봄이 들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봄에 들어서서 대길, 큰 대자. 자, 큰 대자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길할기 자. 네. 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좋은 일이 많다는 거죠. 좋은 일을 우리가 길하다 그러죠. 입춘 대길이라는 것은 봄에 들어서서 아주 길한 좋은 일들이 크게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떤 덕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입춘 대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꾸로 쓰는 게요. 보통 물의 기둥이나 또는 뭐 천장이나 그런데 이렇게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런 문구를 우리 이제 붙여놓습니다. 요것도 내자고 요것도 내자인데 이런 것은 이제 대꾸라 그러죠. 대꾸.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꾸. 그래서 이제 이런 대꾸를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씨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련이라 그러죠. 대련. 예. 대한 대자에다 이제 대련이라는 거. 이건 이제 이걸 글씨를 써놓은 이런 것들을 대련이라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대꾸라 그러죠. 대꾸. 자, 입춘대기 봄에 들어서서 아주 크게 좋은 일들이 많아라 하는 그런 그 덕담이 담긴 그런 문구고요. 건양다경이라는 것은요, 요 세울건자입니다. 세울건자. 그 다음에 이제 볕양자. 예, 볕양자. 요건 이제 마늘따자. 네, 마늘따.
요건 경사스러울 경자입니다. 예. 경사스러울 경자. 예. 경사스러울 경자. 예. 경사스러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큰 대자는 뭐 다 아니까 여러분들 자, 큰 대자 예, 아시죠? 근데 길자는 선비사 밑에 입구자 쓰면 기랄기자입니다. 기랄기자. 그래서 입춘대기. 예, 그래서 봄에 들어서서 아주 좋은 이들이 많이 있으라는 걸 기원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양다경이라는 건요. 지금 이 건양다경이 어디서 나왔냐 그 유래가 좀 그 유래가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건양다경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든 한자어다 그래가지고 그걸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양이라는 것은요, 이 세울건자에다 벼대항자는 우리가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죠. 갑오개혁 또는 갑오경장이라고 그러는데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로부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저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대주의 우리가 그 당시 저 청나라를 그 대국으로 모시고 받들고 있어서 이걸 사대주의랍니다. 사대주의. 우리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주의를 했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거죠. 사대주의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큰 나라 섬기사자입니다. 여기서 이사자가 아니고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이제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한자를 알기 전까지는 사대주의라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대주의. 근데 이제 한자를 알고 나니까 그 뜻이 확실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사대주의라는 건 큰 것을 섬긴다. 즉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주의라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종이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맨 처음으로 만든 그 연호,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연호가 건양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든 게 건양이었고, 그 후에 이제 1907년에 그 대한제국을 세워가지고 대한제국 때 그때 이제 그 연호가 광무라고 했습니다. 광무, 빛광자에다 호반물자 써가지고 광무라는 이제 연호를 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맨 처음에 1895년에 만들었던 그 연호가 건양이었습니다. 건양이라는 것은 볕들양자, 볕양자, 세울건자, 볕이 들어선다. 즉 따뜻한 볕이 들어와서 다경이라는 것은 많이 따자 경사스러울 경자. 자,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져라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거의 음력을 썼거든요. 음력을 썼는데 이제 양력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양력을 쓰게 되면 양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일본이 그렇게 이런 걸 쓰게 해서 그때 나온 말이 건양다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그 한국 전통민속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게 아니고 건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따뜻한 봄 같은 것이 그 세워졌다. 즉 세워져 가지고 좋은 일이 계속 많으리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그 어떤 그런 기원을 담은 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일본이 만들었던 뭐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말이든 아무튼 이 말 자체가 좋은 말입니다. 건양다경. 자, 이 건자 세울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거의 뜻이 같고요. 이 양자도 벼장자니까 벼장자니까 따뜻한 봄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하고 거의 사실은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뜻한 그 볕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경. 자, 많을 따자에다 경사스러울 경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 된다. 여덟. 선생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일자로 쓰는 줄 알았더니 일자로 쓰는 게 아니고 여덟 이렇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래서 이제 경사스러울 경자입니다. 이 경사스러울 경자도 이제 간체자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예. 이 지범, 호, 부수에 속에 개경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전통 한자는 이게 맞죠. 예, 경사스러울 경자. 그래서 따뜻한 봄이, 따뜻한 볕이 들어서가지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라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국 어디에 가도 보통 요 네자 여덟 개의 그런 문구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되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대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봄에 들어서서 큰 좋은 일이 아주 많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말이고요. 건양다경. 그래서 따뜻한 봄 같은 그런 따뜻한 볕이 들어서서 아주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라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한자어가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배척한다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어떤 학술적인 어휘들이 사실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라는 그런 단어도 사실 옛날에는 우리말에 없었어요. 그런 말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본이나 그 중국을 통해서 그런 한자어를 우리가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일본에서 예를 들면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공산주의란 말 쓰면 안 돼요. 자본주의란 말 써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란 말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고 실제 자유란 말도 우리가 그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적인 용어들이 다 일본이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일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부시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뭐 좋은 뜻이라면 또 문제 없다면 그런 우리는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 보면 뭐 이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다.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예. 왜냐하면 그냥 이런 어떤 그 용어 자체에 우리가 그런 거 정치적인 색채를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색채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건 그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양다경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야, 따뜻한 봄이 들어서 가지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덕담이 될 수 있고 좋은 글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춘대개, 자, 봄에 들어서서 좋은 일이 아주 큰 좋은 일이 많으리라는 뜻이고요. 건양다경, 자, 따뜻한 봄같이 따뜻한 봄에 들어서서 경사스러운 일이 아주 많아라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문구였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